차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속독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규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속독법 첫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들 수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거 먼저 짚어드리고요. 그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 속독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 향상을 보였는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자료들을 써서 수업을 하게 될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창에 보이는 한 학생이 기지개를 펴고 있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실시간 수업일 경우에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 관찰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녹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지금 보고 계시는 창을 통해서 속독 훈련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교재창에 보면 동그라미 기호들이 막 나와 있고 오른쪽에 빨간 점이 찍혀 있죠. 이건 나중에 소개해드릴 속독 훈련용 보조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독 훈련을 앞으로 하시게 될 텐데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실는지 여러분들의 선배들 테스트한 것을 통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창에 보고 계신 게 속독 테스트 답안지라고 적혀 있죠. 오른쪽 것도 있고 왼쪽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왼쪽 것은 1회 또는 2회, 오른쪽 것은 6회 또는 5회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익히 금방 아시겠지만 학생 이름을 먼저 보도록 하죠. 정주영, 희미하지만 정주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첫 회 테스트를 했는데 첫 회라는 거는 분당 읽은 단어수 여기 보면 1009단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6회 때 테스트는 5062단어라고 나와 있죠. 요걸 보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정주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회 테스트를 할 때 그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 분당 읽은 글자 수가 543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단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잘못된 표시이고요. 543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6회 테스트를 했을 때 읽어낸 글자 수는 2214자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배의 향상을 보였느냐 하면 4배의 향상을 보였죠. 이렇게 4배 정도의 향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성취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예시로서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짚어드릴 건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여기 543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글자를 읽는 속독 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 글자를 읽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분당 읽으시는 글자 수가 약 300에서 500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 한 400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보다 약간 빠른 그런 읽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죠. 이런 학생도 나중에 분당 2214자가 되는 그런 실력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쭉 해나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제시를 해드려요. 이 정도 읽으시면 2200자, 2300자 또는 2500자가 됩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속도를 체감할 수 있게 수업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야 저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섣부른 마음에 약간 꺼리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않겠어요. 첫 시간에.
하지만 나중에 훈련을 하시게 되면 야, 이 정도 나도 다 되잖아 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개월 학원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훈련, 72시간의 훈련은 아니고 이게 한 60시간 정도 훈련했을 때 결과치거든요. 그래서 그 60시간 정도 훈련했을 때 4배 정도의 성취도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도가 되겠죠. 빨리 읽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면 그만큼 빨리 읽고 이해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빨리 읽는 만큼 이해도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과연 어떨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주영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해도 15개 중 6개를 맞추고 약 39%의 이해도 답안율을 보였습니다. 여기 그냥 9%라고만 보이실 텐데 앞에 3자가 노란색으로 적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서 작업을 할 때 그 희미해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39%를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정독으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책 읽은 다음에 내용 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독으로 읽는다는 것은 천천히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천천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인공 이름도 기억 못하시는 분들, 주인공 이름은 기억했다 손 치더라도 등장인물 이름 기억 못하시는 분들 허다하게 많으시죠. 그리고 중요했던 단어라든지 이런 거 뭐 노트에 적어놓고 외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결국 정독으로 읽어도 나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은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줄거리 정도나 머릿속에 남아있을까? 다들 그러시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가 않고 정독으로 읽으며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알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능을 칠 때나 할 때 그 언어 영역에 지문이 있죠. 지문을 갖다가 한 번만 정독으로 읽으며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서 나머지는 문제만 보고 쭉 답을 기입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근데 과연 몇 분이 그렇게 한 번 지문을 정독으로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전부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무시겠죠.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속독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정독의 이해도를 능가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독을 분당 지금 2000자가 넘게 읽는데 2000자가 넘게 분당 책을 읽어 나가면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초능력입니다. 정독보다 훨씬 몇 배나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책을 읽어 나갔는데 정독보다 더 많이 머리에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생각은 우리가 기존에 잘못된 속독에 대한 선입관으로부터 온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기에 속독이라는 것은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10배, 20배 빨리 읽으면서 내용은 90% 이상 기억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어오셨죠? 자, 그게 바로 허구라는 겁니다. 기존에 속독을 가르치는 사람이 속독을 상품화해서 팔아먹기 위한 그런 거치레를 휘황찬란하게 해놓았다. 포장을 보기 번듯하게 해놓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속독으로 책을 읽었을 경우에는 물론 정독보다 더 많은 이해도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나타내지만 이게 정말로 초능력적인 그런 이해도 90% 이상을 항상 나타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정주영 학생 2214자를 읽으면서 이해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도 20개 중에 13개를 맞추었습니까? 12개를 맞추었죠. 12개를 맞추어가지고
이해도 60%라는 그런 성취도를 보여줬네요. 자,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정독을 했을 때 첫 회 테스트 39%보다는 약 21%, 약 19% 정도 21%죠. 21% 정도 많은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속독을 하면 잠시라도 자기가 책을 읽고 있는 책의 내용에 소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도 빨리 읽어 내려가고 있는 와중인데 집중을 하지 않게 된다면 많은 양의 분량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줄거리조차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속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집중력에서 오히려 더 나은 이해도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런 현상은 계속 나타나요. 지금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엄민실이에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자, 이 학생은 첫 회가 아니고 2490단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테스트인데요. 두 번째 테스트를 할 때도 392자밖에 안 됐네요. 그런데 나중에 6회 테스트를 할 때 이 학생도 역시나 2214자를 읽었고, 자, 한번 보십시오. 이해도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집중의 능력이라는 것은 놀랄 만큼의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5.6배 향상이 됐죠. 아주 이 학생은 만족을 했어요.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2000자가 넘고 3000자의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저 원래부터 빨리 읽었어요 선생님 막 그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를 딱 보여줍니다. 야, 네가 1회 테스트 한 게 이거야. 봐봐. 네가 처음부터 빨리 읽고 처음부터 이해도가 높았어? 라고 선생님이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 학생은 멋져가죠. 멋져가면서 안 그래요 선생님 원래 빨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그 순간순간에는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없겠지만 나중에 차후에 처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일치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학생은 손지만이라고 하는 학생이죠. 결과치를 볼까요? 3배가 향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 테스트가 6회 테스트가 아니고 바로 5회 테스트라는 겁니다. 매달 수업이 시작하게 되면 그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 첫 달에 첫째 날에 첫째 수업 시간에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보고 자 5회 테스트를 하게 되면 훈련은 몇 달을 한 게 됩니까? 훈련은 4달을 하고 5달에 접어들 때가 되겠죠. 이렇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4달을 한 겁니다. 6회 테스트를 본다는 것은 훈련을 5달 동안 했고 6달째에 접어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달을 훈련한 학생, 4달이면 48시간 동안 훈련을 했네요. 48시간 동안 훈련을 했을 경우에 이 학생은 1926자를 읽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여기 이제 5달째 넘어가고 하면 2000자가 넘어가게 되겠죠. 읽는 능력치가. 이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처음에 이해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치가 중요하겠죠. 한번 보십시오. 이해도 20개 중 16문제를 맞추고 이해도 80%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항상 지금 몇 가지를 보고 테스트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테스트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온 바가 있죠. 어떤 겁니까? 이해도가 는다는 거죠. 이해도가 늘어갑니다. 이게 바로 집중력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다른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지영이라는 학생이네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 학생은 중3이었던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읽는 글자 수는 2214자를 읽고요. 역시나 멋지죠. 20개 중 18개를 맞추어서 이해도 90%에 달하는 그런 실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해도가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1회, 2회 테스트네요. 2420단어라고 했으니까 2회 테스트인데 2회 테스트에서는 이해도가 66%였는데 6회 테스트에서는 이해도가 90%라는 경이로운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죠. 엄청난 집중력 그리고 상상력 그리고 두뇌 개발 훈련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은요, 우리 김동건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6회 테스트인데 1864자라는 약간은 저조한 실력을 보였는데 또 불구하고 선생님이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속도 훈련을 하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속도 훈련을 한다고 해서 100이면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이렇게 힘겨운 훈련에 임하시기도 해요. 이 학생, 동근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속도 훈련이 참 더디고, 결과치가 잘 안 나가지고 항상 대신 선생님을 초조하게 만든 학생이었는데, 쭉 이렇게 평행복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실력 향상이. 그러다가 선생님이 항상 용기를 줬어요. 된다고. 분명히 될 거니까 다른 학생들 다 이렇게 되는데 너라고 왜 안 되겠냐고. 우리 같이 해보자고. 꾸준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성취도가 급격히 향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죠. 하나의. 그래서 여러분들도 훈련을 하시다가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빨리빨리 안 늘지? 계단 걸어 올라가듯이 한 칸 한 칸 실력이 늘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늘지 않는 거야? 하면서 혼자 좌절을 하신다거나 훈련을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없으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우리 김동원 학생의 테스트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반드시 중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박우진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제가 왜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자, 잠깐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테스트 6회입니다. 5062단어죠. 네, 읽는 글자 수가 어때요? 2013자죠. 이해도는 어떨까요? 이해도는 75%네요. 자, 요거는 6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봐주시죠. 같은 박우진이라고 하는 학생이죠. 이 테스트는 5회입니다. 4404단어에서 5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읽는 글자 수는 3082단어이자 분당 읽는 글자 수가 3000자가 넘었어요. 이해도는 70%.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벌써 감이 오십니까?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5회 때 3000자가 넘고 70%의 이해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6회 때 2000자를 읽고 75%의 이해도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천적으로 속독의 소질이 있던 학생이었어요. 훈련을 시켜보면 별의별 학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굉장한 실력을 보여줬어요. 항상 칭찬을 해왔습니다. 5회 테스트 한 번 더 짚어보죠. 3000자를 읽어내고 70%의 이해도를 가지면서 제가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아,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야, 선생님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가 있겠구나 라고 칭찬을 막 해줬더니 얘가 한국 사람은 칭찬해주면 안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게을러졌어요. 게을러져가지고 훈련을 할 때도 딴짓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혼을 내주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UCAS의 결과치를 보면 이렇게 2000단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칭찬해준 거 다 없던 일로 하고 호되게 꾸지람을 내렸죠, 제가.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슬퍼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 이 속독이 죄송합니다. 속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항상 평균적인 실력을 나타내기 전까지 한 100시간의 훈련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부단히 게으름 피우지 말고 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테스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충분히 이제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동기 유발이 되시죠? 동기부여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였어요. 충분하죠? 여러분들도 보아왔듯이 이렇게 해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한번 짚어보죠. 응당 여러분들은 속독 부교재를 이용을 하시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을 가지고 훈련에 임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뭐 음성 강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컴퓨터를 사용한 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재미난 또는 훈련에 더 효과적인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과 더불어 이렇게 모니터를 보시고 훈련을 하시게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가득 보이는 동그라미 기호가 보이시고 깜빡이면서 내려가는 빨간 점들이 보이시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빨간 점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기호들이 그냥 동그라미 기호가 아니고 글자다. 내가 이런 속도로 글자를 읽어 내려간다. 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훈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의 느린 속도에 불과합니다. 어떠세요?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도저히 못 따라가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안구의 그런 운동 패턴을 가지고 지금 깜빡이고 있는 빨간 점을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간 점을 따라가되 한 줄 한 줄이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멀거니 눈을 시야를 넓게 가지고 눈을 가만히 있으면 빨간 점 내려가는 것도 보이고 한 줄 한 줄도 보이실 테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빨간 점이 깜빡이는 것을 좀 더 깨끗하게 인지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자, 힘드시죠? 이렇게 이런 속도를 가지고 훈련을 하시게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결코 이것이 여러분들이 훈련하기에 힘든 속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는 거뜬히 해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바로 훈련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줄 보기 예를 든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두 줄 보기 훈련에 이용되는 속도 부교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번에는 두 줄씩 보세요. 두 줄만 눈에 딱딱 넣으세요. 깜빡이는 것도 보면서
줄을 두 줄씩만 눈에 넣어보세요. 안 되시죠? 당연히 안 되실 겁니다. 처음에 이거 되는 학생 저 한 번도 못 봤고 저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되는 분이 있다고 저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되실 텐데 결국에 나중에 훈련하다 보면 다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의 속도를 보여야 되느냐 하면 이 정도의 속도로 도안내려 가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글자가 있는 한 페이지를 지문을 이 정도 속도로 보아오면서 이해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훈련을 해나가시게 돼요. 어떠셨어요? 첫 시간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이렇게 이런 정도의 결과치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나갈지 잠깐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라고 그러죠.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샘플 강의는 아니고 일강이지만 샘플 강의의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둘째 시간부터 저하고 같이 열심히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고분분타는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훈련을 시작하게 되시니까 대의 명분을 세우세요. 나도 꼭 저렇게 해내고야 말겠다고 마음속에 굳은 다짐을 하고 그 맹세가 약해지지 않게 스스로가 게을러지지 않게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생님과 같이 훈련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그런 영광의 앞날을 미리 이제 예견하는 그런 자리에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향상된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상당히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책을 보는 것을 내가 견눈질로 보면서 야, 나는 벌써 다 읽었는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날이 머지않아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그날을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본격적인 속독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